네, 좀 전에 그 용어상박 마이크로 디지털의 주가를 오늘 종가 그걸 맞추는 거를 오늘 저희 출발 오늘의 증시 시간 안에 응해 주셔야지 닭한테 복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자, 어려운 걸음을 또 해주신 우리 애널리스트 분 소개해드려야죠. KB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엔터 레저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선화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날 나오시셨겠어요. 시장이 좀 좋고 이렇게 좀 근데 물론 다시 시장은 항상 순환하는 거니까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런 커버하시는 엔터 레저 이쪽 종목들이 또 주목받겠죠. 네. 그죠? 자, 먼저 식음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도 식음료를 많이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과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 이 이슈가 전혀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해요. 코로나 변수 때문에도 그렇고 갑자기 안 그러면 또 메타버스 이쪽으로 가면은 실생활이 왜 이렇게 멀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2022년도 내년에도 좀 지속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KB증권에서는 2021년 말에 곡물가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부담이 좀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USDA에 따르면 곡물 재고율이 9월 이후에 이제 회복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생산이 많이 줄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생산량이 올라오면서 재고가 많이 확보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곡물가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에 따라서 작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1년 라니냐로 굉장히 작황이 부진했었는데 2022년에는 이러한 이상 기후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 예측을? 아무도 모른다는 기후 예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건 좀 틀릴 수도 있는 아니 가정이지만.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시는 거를 이제 평균 내주시는 거니까. 네네. 이선화 연구원한테 내년 기후를 제가 어떻게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 없이. 그 ONI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0.5도 이상 아니면 0.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희가 이상 기후라고 칭하는데요. 이 ONI 지수가 현재로서는 그 사이인 0.5와 마이너스 0.5 사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가 좀 양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황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돼지의 사육 두수가 이제 증가율이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곡물가 상승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중국의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사육 두수가 줄었다가 이제 많은 돼지들이 폐사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양의 돼지를 또 다시 키우게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육 두수가 무리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주요 사료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가격이 크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곡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2021년 하반기에 많은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말에는 원자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격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어 2022년에는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가 지금 또 후퇴했어요.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외식업 동향의 전망도 좀 궁금하고 네. 그게 조금 부정적이라면 그걸 또 커버할 수 있는 K푸드, 한류, 방탄소년단 지금 공연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커버가 될 수 있는지 요 균등한 재료, 대등한 재료, 대비되는 재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사실 11월 1일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을 하면서 유흥업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식당 등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6시 이후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4인에서 10인으로 크게 늘어났고요. 100인 미만의 모임이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개최할 수 있게 되면서 유흥업종 사이에서 이제 맥주 등 이제 주류 부문이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창궐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시각 경기 체감 지수가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라고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말씀해 주셨던 이제 K푸드의 인기 지속인데요. 네. 지난 10월에 먹방이라고 하죠.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데 이 먹방이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K푸드가 인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발맞춰서 음식료 업체들이 해외 생산 기지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동 예정인 해외 생산 기지로는 농심의 미국 제2공장, 오리온의 러시아 크립조바 공장, 그리고 CJ 제일제당의 중국 산둥성 공장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활발한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국내 내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막고 그리고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료 업종 그래도 종목을 기업을 골라야 되니까 탑픽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선은 가격 인상 효과와 그리고 미국의 제2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농심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네. 라면 가격이 지난 8월에 평균 7%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요 원재료가 되는 곡물가가 이제 피크아웃을 하고 이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가격 인상분이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이트 진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이 되면서 빠르게 유흥 시장에서 인기 있는 테라와 참이슬의 그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재차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는 좀 한동안 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또 연말이 돼서 뭐 어떻게 주류를 안 드실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좀 늘어나면 회복되겠네요. 네. 그래서 음식료 업종 탑픽은 농심하고 화이트 진로 이렇게 두 개? 네, 맞습니다. 네. 엔터로 빠르게 넘어갈까요? 네.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FEE? 이건 네, 뭐예요? 네. 새로운 신조 용어인가요? 네, 그 P2E는 게임에서 많이 Play to 들어보셨어요. earn.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엔터 산업으로 조금 옮겨와서요. 네. F2E라는 단어를 제가 또 신생 만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fan to earn이라고 해서요. P2E는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은 fan to earn은 이제 덕질, 즉 팬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일제히 NFT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팬들은 이 NFT를 구매하고 이제 시세 차익을 걷어서 이제 그것을 또다시 또 다른 이제 팬덤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NFT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아티스트 IP를 기초로 해서 NFT를 발행하면 이것을 구매한 후에 다시 재판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가수의 NFT로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시장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던 MD 굿즈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시대의 하나의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티켓을 NFT화해서 또 소장했다가 다시 되팔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런 형태인가요? 네네. 네, 희소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NFT는 원본성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요. 네. 그 희소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서 실제 팬들뿐만 아니라 이 시세 차익을 누리고 들어오는 NFT 투자자들도 시장 안에 유입이 되면서 거대 생태계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하이브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하이브. 네, 아무래도 NFT 신사업을 진출하고 그리고 또 BTS가 이제 공연을 미국에서 이제 성황리에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2022년에 데뷔 예정인 아티스트가 총 4팀으로 엔터 4사 중에 가장 많은 데뷔 예정 신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테마는 아무래도 NFT 신시장 진출이고요. BTS라는 막강한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상품인 NFT가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방탄소년단의 멤버 한 분, 뭐 B가 뭐 A열 4번에 잠깐 내려갔다 그러면 그 4번 좌석은 NFT로. 네.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식음료와 엔터 업종 들어봤고요. 네. KB증권 리서치 센터 네. 이선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